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진행을 맡은 김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각양각색의 색깔을 지닌 미래 유권자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찾아준 청소년 농객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미래 유권자 여러분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정말 범상치 않은 10대들만 모였는지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라떼의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짝이는 재치를 지닌 미래 유권자분들만큼 남다른 오늘의 라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변호사로도 유명하시지만 훌륭한 입담으로 방송계에서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신 분이세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정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수임료를 대신해서 뭐 감자랑 옥수수를 대신 받으셔가지고 감자 변호사라는 이제 별칭도 지니고 계신데, 심지어 뜻밖의 이력이 얼굴에 빨래집게 많이 집기로 30개를 성공해서 한국 신기록도 수립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 변호사시지만 다채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전의 신기록자가 예. 유재석 씨예요. 꼴랑 26개요. 26개. 네, 저는 30개. 왜냐하면 면적이 더 넓어요. 와, 30개를 하고 진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세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1등이 아닌가. 왠지 평범한 고민을 그냥 들고 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안고 오늘 이 자리를 좀 찾아오셨나요? 저도 이제 방송도 하고 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뭐 헌법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반수가 출석하고 가반수가 찬성한다. 이게 헌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리인데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의 고민은 바로 다수결은 최고의 의사결정 방법일까?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또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 농객들 어떤 다수결 방식들을 좀 평상시에 사용해 보셨어요? 학교에서 선거를 할 때 다수결로 뽑잖아요. 저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예. 다수의 마음을 얻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가족끼리 놀러 갈 때 다수결을 가장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딜 놀러 가는 게 가장 좋겠냐 이런 거로 아마 다수결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진영 학생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들 이쁘지만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했는데 저는 좀 더 개성 있는 복장을 원했었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단순한 티가 결정이 됐었어요. 아, 그렇죠. 이런 개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다수결의 판정에 만족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네. 혹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반티가 결정돼가지고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저희 소수 의견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와 몇몇 친구들은 개성이 있는 티를 입게 돼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그럼 존중을 해준 거네. 네네네. 오, 그렇군요. 승성 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원하지 않던 것이어도 이제 다수가 또 정한 거다 보니까 결정된 거가 확정이 됐으니까 굳이 이제 고집 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어울려서 그냥 같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누구나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국가를 운영할 때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다수결 원칙인데 다수의 의사가 정당성을 갖는 다수결이 의외로 역사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변호사님? 예전에부터 이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 사회에서는 주무라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어리석다고 본 거예요. 예. 오히려 왕이나 귀족들,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수의 의사를 따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결 이거 말고 제비뽑기를 많이 선호했다. 제비뽑기요? 어차피 어리석은데 이 사람들. 예. 제비뽑기가 오히려 운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고요. 다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에서 거수 표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다수결 원칙은 근대에 와서 좀 정착이 됐는데 특히 사회 계약론이 있어요. 국가하고 뭐 국민하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 거고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대 다수결 원칙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다수결의 역사에 대해서도 들어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다수결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결 중에 어떤 것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방식, 이 단순 다수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과반수, 절대적으로 좀 많은 수가 돼야 되는 다수결을 절대 다수결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서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했었던 다수결 방식. 미래 유권자 여러분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다수결이 과연 최고의 의사결정 방식일지 찬성 대 반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성 반대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찬훈, 이서연, 황가희 미래유권자는 다수결은 최고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라는데 찬성을 해주셨고요. 송성환, 김진영, 이수 미래유권자는 반대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미래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 고민을 의뢰해 주신 박지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하는 팀을 우승팀으로 또 우승팀과는 별개로 토론자들 자체적으로 오늘의 토론왕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찬성팀과 반대팀 서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번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별 구호 먼저 찬성팀의 구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토론의 승리를 위해서는 팀의 단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승의 구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가 정말 이런 거 잘 지어요. 알죠? 정말 이런 거 잘 져요, 학생들이. 반대팀 기세 눌릴 수 없죠? 네. 준비한 구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토론의 승리를 위해선 단합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구호를 준비했습니다. 뚝심! 대장! 기운 뚝배기! 뚝배기 같네요. 정말 좋으신 거 맞죠, 변호사님?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합력 정말 잘 끌어내고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간단하게 또 몸풀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예시를 드리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얼마나 이제 뜻과 마음이 좀 통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우리 박 변호사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월 200을 받는 백수냐, 월 500의 직장인이냐? 월 500에 직장인. 일 안 하면 힘들어요. 일 중독. 워커홀릭. 네, 워크홀릭. 예. 네. 자, 찬성팀부터 그럼 세 분이 동시에 외쳐주시면 돼요. 자, 돈을 받는다면 이거 정말 그냥 돈을 그대로 받는 건데 교환할 수는 없고요. 자, 500만 원을 주는데 10원짜리 동전으로 줍니다. 아니, 지폐로 50만 원. 자, 5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하나, 둘, 셋. 지폐로 50만 원. 다 50만 원이요? 네. 네? 돈의 소중함을 모르십니까? 힘들잖아요. 동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동전 관리하기 힘들어서? 맞아요. 짊어지고 다니지 뭐. 다르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냥 지폐로 깔끔하게 50 받겠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팀 가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날 거냐? 원하는 얼굴과 결혼할 거냐? 하나, 둘, 셋. 결혼 얼굴. 자, 일단 저 혼자만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기쟁이가 돼야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서 그렇죠. 어떤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시겠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방탄소년단 중 한 명. 그 잘생긴 얼굴, 내가 원하는 얼굴 태어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잖아. 내가 원하는 얼굴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동창이 딱 갔는데 와이프 여신님이 딱 와. 어우. 그럼 거기서부터 끝난 거잖아요. 지금 머리에 그리는 그 배우자 얼굴 있어요? 어떤 그 배우자? 한성이. 아우. 제가 이상형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수 학생은? 저는 여기 한소희님이랑 이번에 상대역이신데 송강. 송강. 자, 이렇게 재밌게
단합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대팀은 꽝이네요. 그러니까 다수결도 지금 반대하신 거야. 그죠? 막 각자 그냥 개인 의견 내느라고. 자, 그럼 이제 몸풀기도 끝났겠다.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결은 최고의 의사 결정 방식인가에 대한 첫 번째 토론 쟁점. 다수의 판단, 과연 소수보다 합리적일까? 찬성팀의 의견보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수결의 반기를 든 반대팀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자, 다수결은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수결은 이제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은 나라에서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하더라도 막 아이들이 제일 많이 2번 답을 썼어요. 근데 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3번에서 2번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같이 학생 99%가 옳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다수결은 그저 많이 활용되는 제도일 뿐이지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결과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다수결만큼 현대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의견 합의를 이뤄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면 좋겠지만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수결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팀 위원님들의 이제 주장대로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개개인의 다 의견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처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이게 결정하는 방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수결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후보로 나은 것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정하는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매번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예. 자,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거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율하는 과정인데 다수결은 결국 결과로 의견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49대 51로 표가 나뉘었다면 과연 51명의 선택이 꼭 합리적인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견이 비슷한 경우는 더 많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안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 야,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뭐 찬성층과 반대측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다 일리가 있고요. 예, 일리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잠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최고의 방식인지 장단점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수결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사람이 가진 생각을 득표율 등의 수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수결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택은 해야 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의 선택으로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토론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을 투표 한 번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도 결국 우승자는 다수결로 뽑지 않나요? 그러네요. 여기에도 이제 찬성 반대가 얘기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자, 반대팀의 의견 들어봐야죠.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찬성팀에서 다수결은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다수결로 이제 어떤 뭔가를 결정할 경우 투표한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이제 지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 동네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개발로 얻는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 등의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손해는 이제 투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후손까지 입게 되는 겁니다. 다수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다수의 표를 얻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이 이제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의 결정은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다수결로는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를 고르는 거라든지 더 예쁜 물건을 고르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수결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문제들이잖아요. 다수결이 잘 진행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찬성과 반대 측의 장점, 단점을 들어봤는데 더욱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수 학생이 제기한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 요건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군대같이 상하수직적인 분야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진영 학생은 어떠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다수결이 필요 없죠, 그죠? 네. 예. 저는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선호도 같은 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정말 우리 청소년 농객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 명의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수결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혹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우리나라는 다수결이라 해서 안이 3개가 있으면 그중에 가장 많은 쪽이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중에 절대 다수결도 있어요. 1등이 절반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승전 같이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가중 다수결 방식도 있어요. 3분의 2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 거. 예컨대 헌법 같은 거 개정할 때 헌법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만 넘어서 안 된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뽑을 때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가중된 다수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호주의 어떤 방식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이 출마한 후보자가 있으면 순위를 매겨줘요. 1등, 2등, 3등 매겨주고 이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데 그중에 1위 투표가 가반 넘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꼴찌 후보는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가 했던 2순위를 다시 앞으로 배분하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예. 야, 어쨌든 오늘 저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잘 몰랐던 다수결의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간쯤 달려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찬성팀, 반대팀. 저는 진짜 이건 정말 고민이 돼요. 저는 이제 뭐 국회라든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토론하되 토론의 마무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일부 더 논리적으로 말이 맞고 한데 일단은 저는 이 다수결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끝난 게 아니고 중간 점검인데 중간 점검에서도 누구 팀을 이렇게 벌써 들어주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자, 저희가 두 번째 쟁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서로 충분히 또 같은 팀끼리 의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그런 거 국회의원 뽑을 때도 그냥 다수결을 사용을 하니까 진짜 고민이죠. 켜놓고 뭘 딴 거에 밥 먹고 오든 씻고 아예 배심 문제를 확립돼 있지. 거기 판결 내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이제 형을 정해주지. 유죄, 무죄. 형을 정해주는 쪽. 그 다수결 항상 옳지 않아요. 히틀러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정상적으로 다 집권했다고.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나치당이죠. 독일 사회당인가 나치당 그리고 총통까지 다 다수결로 성립합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또 찬성팀 반대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최종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팁도 얻었겠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실은 우리 정말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청소년 농객들의 잠시 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가희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와우! 자, 황가희 양의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야, 저기 또 있어. 오, 절도 있네요. 오 태권도. 깜짝 놀랐. 이야.
자, 또 다른 주의 장기자랑. 이번에는 송성환 군이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난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버티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뭐 토론이면 토론, 장기면 장기. 미래 유권자들의 잠재력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시간입니다. 다수결의 단점을 지적할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소수의 희생은 감수해야 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소수의 희생이 뒤따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한 우리 미래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찬성팀과 반대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한번 가볼까요? 다수결은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 같은 기회를 부여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선택의 결과를 따르는 것입니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다수결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다. 예. 저는 그렇지만 저는 다수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한 이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수 의견까지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과 장애인 그리고 동성애자 등을 학살한 나치 히틀러의 경우 다수결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이 정권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도 이와 속하는 이제 유사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다수결의 횡포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박 변호사님의 힌트를, 팁을 아유 참. 제대로 활용하네요. 나치당. 예. 반대팀에서는 계속 소수의 희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국가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희생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네요. 하지만 그런 희생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사람들의 인구가 적은 곳에 짓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희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야. 희생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예를 들면 혐오 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찬성팀과 반대팀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다수결의 전제 조건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각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수결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대팀이긴 하지만 다수결의 가치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소수, 다수 나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게 충분히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견에 따라서 찬성 대 반대 두 집단으로 갈리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지닌 집단,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도 3군데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똑같이 과반수가 넘었더라도 한 집단이 힘으로 다른 집단에 밀어붙여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과 여러 정당이 협의해서 과반수가 된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미래 유권자분들에게 또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대표적인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선거 제도 무언가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투표를 꼭 하고 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존중받으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표를 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를 했으니까 내 할 일은 여기서 끝.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표했다고 뭐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뭐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투표가 끝나도 정치에 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많습니다. 선거 때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결이랑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정치라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수의 결정에 의지해서 남들 의견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론조사 같은 다수의 결과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왜곡된 여론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정말 올바른 투표를 하려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보고 소신 있게 투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농객들이 이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의견이 계속 좀 들어오고 사실 계십니까? 다들 뭐 일리가 있고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뭐 마지막에 우익수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 여론이 결국은 다수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행 선거법상 보면 이 선거 직전 일정 기간 동안은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저기가 많으니까 절로 가자. 밴드 웨건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게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을 좀 도와주자. 열세자 효과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여론에 너무 휩싸지 말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오늘의 우승팀을 가리기 바로 전인데 아까는 우리 저 찬성팀의 의견을 또 마음에 들어 하셨고 네. 지금 또 반대팀의 의견을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야, 이 끝까지 모르겠네요. 우리 박 힘들어요. 변호사님의 마음을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의 라떼이신 박지민 변호사님의 최종 선택 전에 농객 여러분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 방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정말 절대적인 최고의 방법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건 아무 상관없이 투표만 통하면 올바른 결정만 내리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다수결 제도는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히 많은 제도입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다수결 원칙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누리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투쟁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얻은 소중한 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다수결은 최고의 의사결정 방법인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을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정답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 정답을 이끌어가는 근거라든지 논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뭐 다수결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지만 이 각 팀에서 논리라든지 필요한 얘기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지민 변호사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오늘의 우승팀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정하셨어요? 네. 마지막 발언 때문에 어어. 그때 제가 결정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과연 그 마지막 발언의 주인공은 어느 팀일지. 자, 오늘의 우승팀. 이 다수결 원리 괜찮은 방법인지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수결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을 투표 한 번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소수 의견까지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아닐까?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다수결 원칙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 방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수결 제도는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히 많은 제도입니다. 마지막 발언 때문에 그때 제가 결정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과연 그 마지막 발언의 주인공은 어느 팀일지. 자, 오늘의 우승팀. 자, 오늘의 우승팀. 어디입니까? 다수결 찬성팀입니다. 찬성팀이 오늘의 우승팀입니다. 오, 마지막 발언 어떤 마지막 발언이죠? 발언 중에 너무 감동적인 우리 한가희 학생이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수결 자체가 나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획득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또 마지막 발언으로 찬성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우승팀은 이렇게 찬성팀으로 결정이 됐고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있죠.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미래 유권자 6명 가운데 오늘의 토론 왕을 이제 선정할 차례입니다. 자, 바로 K보팅 앱을 통해서
오늘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미래 유권자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토론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네. 이제 증정을 해드리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맞아요. 토론을 뭐 좋아하진 않지만 토론을 하고 싶어하는 네. 아들인데 아들 물어봤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방 마이크를 하나. 고등학생 자제분께서는 노래방 마이크가 갖고 싶다. 뭐 이걸 갖고 뭐 토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굳이 노래 안 하고 네. 웅변할 수도 있는 거고. 노래방 마이크 네. 저도 탐나네요. 네. 야, 알겠습니다. 자, 직접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직접 우리 청소년 농객이 뽑은 오늘의 토론왕은 두구두구두구. 자,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 방송사상 최초로 공동 우승이 나왔습니다. 공동 우승 황가희, 김진영 2명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토론왕 뽑힌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촬영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토론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예. 이번 기회에 해봐가지고 더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 됐고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왕으로 뽑힐지 몰라서 준비한 게 없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즐기면서 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미래 유권자들과 함께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토론이 너무 재밌을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늘의 라떼 박지훈 변호사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라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꼭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미래 유권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선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다음 시간에도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선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